거기 일신이 사자였던 예정 봅시다. 일신이 뭐냐면 이 몸이라는 뜻이 이 몸. 일신이라는 말이 이 몸이라는 뜻으로 나를 얘기한다고요. 옛날에 이제 나를 뜻할 때 일신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냥 일신이 살고자 하였더니 난 좀 살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시 같은 경우는 가령주구를 비판하는 시예요. 가령주구 뭔지 아시나요? 이 가령주구 할 때 가령이 뭐냐면 가혹하게 거둔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가령은 뭘 가혹하게 거두는 거야? 세금을 가혹하게 거둔다 이런 뜻이고요. 우리가 보통 니네 그거 알아? 세금을 뭐라 불러? 혈세라 그러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혈세. 알아 몰라? 또는 이 가령주구를 행하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탐관오리라고 하는데 탐관오리들은 백성들의 고혈, 기름과 피를 빨아먹는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 알아 몰라? 처음 들어보시나? 네. 그래서 요 탐관오리라는 표현도 아시죠? 네.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원래 세금을 내야 되는 비율이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때리고 많이 가져가죠. 왜? 일부는 자기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일부는 위에 상부에다 막 받치고 해서 자기 이제 빨리 진급을 하려고 뇌물을 바치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걷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금도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 세금을 다른 표현으로 혈세라는 표현을 씁니다. 혈, 피. 그래서 이 작품은 여기에 착안을 해서 이 탐관오리들을 뭐에다 비유한 거야? 피를 빨아먹는 벌레에다 비유하죠.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을 비판하고 풍자하기 위해서 이게 풍자형 소설인데 풍자형 시인데 풍자를 할 때 보면 약간 이런 거에다 돌려야 뭐가 있어? 통쾌함이 좀 있죠. 그죠? 그런 거예요. 이게 뭐 훌륭한 성자님만도 못한 놈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타격감이 있겠습니까? 뭐에다 비교해야 돼요? 네, 하찮은 거에다 비교를 좀 해줘야죠. 제가 좀 살이 찌니까 우리 아들이 자꾸 저를 돼지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삼겹살을 먹고 있으면 아빠는 동족을 잡아먹는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예전에 운전하다가 멧돼지를 친 적이 있어요. 제가 갖다 친 게 아니고 밤에 야간에 저희 고향이 그 관동 팔경에 나오는 경북 울진인데 대관령을 넘어가야 돼요. 대관령 넘어가는데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뭐 확 뛰어들어왔어요. 피할 수도 없었어. 그냥 갖다 박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새끼 멧돼지인 것 같아요. 약간 완전 큰 건 아니고 한 몇 개월 정도 자란 새끼 멧돼지가 길을 건너가다가 내 차에 치여가지고 날아가 버렸거든요. 죽었어요? 확인을 못해요. 이게 밤이었고 차를 세우면 안 돼요. 왜냐면 뒤에서 오던 차가 나를 들이박아 버리기 때문에 절대 차를 못 세웁니다. 세우면 안 되고 핸들을 틀어서도 안 되고 피한다고. 핸들 틀면 뒤에 있던 차가 박아버리죠. 그래서 항상 운전할 때는 그냥 혹시 뭐가 오면 브레이크를 밟을지언정 그냥 직진을 해야 돼요. 원래 브레이크도 너무 세게 밟으면 뒤에 차가 또 박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로드킬을 안 할 수가 없죠. 내 생각에는 제 차의 상태로 봐요. 왜냐면 차의 앞 범퍼가 다 나갔고요. 문짝 2개가 찍혔어요. 애가 돌면서. 그러니까 앞부분에 찍혔을 거 아니야. 지금 머리 쪽이 치면서 760도 회전을 했어요. 걔가 하면서 앞문짝 한번 치고 뒷문짝을 한 번 더 치고 나가죠. 내 생각에 살 리는 없어. 그러면 그지? 죽었겠죠. 신고는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또 집에 가서 했더니 아버지는 아빠가 동족을 죽였다고. 지금도 그러고 놀려요. 아빠가 동족을 먹지 않나, 차로 치질 않나, 아빠는 동족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놀리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놀릴 때, 그죠? 그러니까 평민들이 생각할 때 누가 제일 싫어? 탐관오리가 너무 싫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런 시라도 지어서 뭐 해야 돼? 놀리고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그래야 좀 분풀이가 되잖아. 그래야 돼. 그래서 쓰는 시가 이런 사설 시조죠.
근데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뭐에다 비유한 거야? 벌레에다 비유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니? 이 작품이 관리들에 대한 비판인 걸 알 수 있는 단어가 하나가 딱 있어요. 중요한 단어가 뭘까? 사령 같은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첫 번째 줄에. 두 번째 줄에. 부인이 비파 같은 비나새끼 사령 같은 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령이 관리라는 뜻이에요. 알죠? 포조를 말한다. 사령. 그래서 사령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이 작품은 정말 벌레 얘기한다기보다는 뭐에 대한 이야기? 탐과 놀이를 풍자하는 작품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단어가 사령 같은 이라는 표현이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죠? 자, 그럼 내용을 들어봅시다. 일신이 사자하였더니 물것 깨워 무사하겠다. 이 벌레를 다른 말로 하면 무는 애들이라는 뜻으로 어디 보면 물 기읍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식 표현이죠. 물것을 못 이겼다. 물것을 못 견디겠다. 이 말이에요. 그죠? 물것 때문에 물것을 견디지 못해서 못 살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비파 같은 비나새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제가 지난번에 사선시조 설명했던 거 기억나나? 네, 아니요. 평시조하고 사선시조 간단히 설명을 했었는데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평시조라고 하는 건 몇 줄로 써요? 세 줄. 세 줄로 쓴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글자 수는 몇 글자를 딱 지키지? 세 글자. 네, 세 글자를 꼭 지킨다. 그러면 한 줄에 보통 15글자 정도가 들어와요. 그래서 총 합쳐서 몇 글자? 45자짜리 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시조를 길다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짧다 그래서 단가라 부른다. 짧은 노래라 그래요. 단가. 그래서 얘도 몇 글자로? 글자 수는 몇 글자? 세 글자 아니면 네 글자. 이거 3, 4조라고 된다 그랬죠. 지난번에 설명했어. 그리고 몇 음보? 4음보를 지키고요. 총 6음보짜리 시인데 이제 글자 수를 45자 내외로 씁니다. 그죠? 3장 6구 45자 내외. 6음보가 아니고 6구라고 그러죠. 6구. 6개의 토막으로 구성이 돼요. 45자짜리 시인데 요거를 변형한 게 뭐냐면 사서시조예요. 그럼 사서시조는 어떻게 쓰냐면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 사서시조는 약간 장가적 성격을 띱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첫 번째 줄은 비슷하게 써요. 원래 첫 번째 줄도 길게 써도 됩니다. 제가 보는 사서시조는 첫 번째 줄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길어지긴 한데요. 이 정도로 연장될 수는 있어요. 연장되긴 하는데. 그런 식도 있고 아닌 식도 있고. 그러니까 어디가 유독 길어져? 네, 중장부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이게 길이가. 길어지죠. 실제로는 거의 한 2줄에 가까운, 짧게 끊으면 한 4줄 정도까지 나오는 아주 긴 시가 나오죠. 그리고 종장을 씁니다. 근데 요 평시조나 사서시조나 공통적으로 어디는 지켜줘야 돼? 네, 여기 앞에 종장에 세 글자 지켜야 된다 얘기 말씀드렸죠. 그죠? 사서시조도 뭘 지킨다? 종장의 첫 음보는 몇 글자? 3음절이라는 걸 지켜준다. 기억나실 거예요. 요거는 동일하다. 동일하게 지켜준다. 즉,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사서시조라고 해서 모든 걸 다 규칙을 어기느냐 그렇지는 않다. 종장은 평시조와 동일하게 써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럼 가운데가 왜 이렇게 길어졌냐 이게 중요해요. 가운데가 길어진 이유가 뭐야? 할 말이 더럽게 많은 거죠. 그쵸? 이해돼? 그래서 그리고 옛날에 요 가운데 부분에 뭘 만들기 위해서 해학과 풍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걸 띄다 보니까 길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길게 설명하는 성격을 가지게 됐고, 그 길어진 이유가 옛날에 해학을 만드는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 반복과 그 다음에 열거, 과장, 심지어 뭐도 있어요? 음성, 상징어도 넣어주죠. 어떤 시들은 상징어 이런 것들 넣어주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길어져. 자, 이 작품에는 뭐만 있어? 반복 있습니다. 벌레들 이름이 계속 반복되면서 열거돼 있어요. 그리고
집에 무슨 벌레가 10여 종이 사는 건 좀 과장된 표현이죠. 종류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이 작품은 뭐가 없어? 음성 상징어가 없습니다. 근데 이 작품에 특이한 표현법이 하나 들어왔어. 뭐냐면 이건 꼭 기억해 두세요. 비교법이 들어왔어요. 보통 비교법은 이제 사서시조에 기본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구조인데 얘가 비교를 썼습니다. 근데 비교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 중에서 점층법까지 만들어냈어요. 표현법이 굉장히 다채롭게 들어와 있는 작품 중에 하나가 이 작품입니다. 이해되죠? 이거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거기 가보세요. 일신이 사자하였더니 물고 깨우고 살리로다. 비파가 뜸이나 제 이거는 약간 이게 약간 랩하듯이 읽어줘야 돼요. 이게 가운데 그 약간 랩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랩하듯이 읽어드릴게요. 비파 같은 피나 새끼 사령 같은 등에 어이 각닭이 사마귀 샘바퀴 누름바퀴 피격 같은 가랑비 보리알 같은 수퉁이 목이 참는데. 아, 그래. 래퍼인데 목이 좀 많이 상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거기 봐. 비파 같이 생긴, 비파는 아끼죠? 이게 비파형 동검 아시죠? 네. 이렇게 생긴 뭐가 있어? 비나가 뭐야? 빈대를 말합니다. 빈대. 비나 동그라미 쳐보세요. 빈대. 사키는 새끼라 뜻이죠? 약간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이 벌레 같은 새끼들 이런 뜻이죠. 탄광놀이한테 비나 새끼. 사령 같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사령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 시가 탄광놀이를 비판한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이런 거 중요한 단어다. 이해되죠? 정치적인 단어입니다. 사령 같은 등에는 그 소 뒤 등에 붙어서 이렇게 피 빨아먹는 등에 어이 갈따기는 각따기, 사미야기는 사마귀, 센바퀴. 바퀴벌레도 센바퀴가 있고 새다른 말은 진한색 바퀴벌레를 말해요. 그리고 누름바퀴는 노란색 바퀴벌레 말합니다.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진한색 바퀴벌레는 수컷 바퀴벌레를 말해요. 그리고 노란색 바퀴벌레는 뭐야? 암컷 바퀴벌레를 말합니다. 그죠? 피격 같은 가랑리는 이죠. 이도 종류가 여러 개야. 가랑리 동그라미 줘봐. 보리알 같은 수퉁이, 살찐이라는 뜻이에요. 가랑리 같은 경우는 이의 새끼 이도 있고, 살찐이도 있고, 굶주린이도 있어요. 주린이, 살이 좀 빠진 이겠죠. 갓 태어난 이, 이런 식으로. 말장난이죠, 약간, 그지? 잔벼룩은 작은 벼룩, 외벼룩은 왜소한 벼룩, 뛰는 놈도 있고, 기어다니는 놈도 있고, 아주 다양하네, 그죠? 모기도 그냥 다리가 기다란 모기도 있고, 모기 동그라미 줘봐. 아까 벼룩도 동그라미 치셨어요? 그럼 종류가 몇 가지니 지금 나온 것만 해도 빈대, 등에, 각다기, 사마귀, 바퀴벌레, 벼룩, 뛰는 놈, 기는 놈, 모기 이렇게 벌써 9가지죠? 자, 모기도 종류가 봐봐. 다리 기다란 모기가 있고 부리가 뾰족한 모기가 있고. 원래 근데 모기가 다 다리가 길고 부리가 뾰족한 거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다리가 엄청 긴 모기도 있구나. 그렇습니다. 수컷 모기 있잖아. 수컷 모기 알지? 덩치 이만해가지고 다리만 더럽게 기네 있어. 그 다음에 부리가 뾰족한 모기는 이제 암컷 모기들이죠. 살찐 모기, 모기도 살찐 모기 있죠. 피를 잔뜩 먹어가지고. 여인 모기. 그러니까 이게 모기도 다 누굴 뜻하는 거야? 탐관오리 뜻하죠, 그죠? 그 탐관오리가 살찐 탐관오리도 있고 모두 있는 거야. 삐쩍 마른 탐관오리도 있고 뭐 이런 뜻이겠죠. 그리마는 혹시 아시나? 지네처럼 생긴 거. 다리 더럽게 많은 애 있습니다. 기어다니는 그리마, 뾰로기도 이제 벌레죠. 심한 방벼루에 거기다 붙여봐. 저기 잘 봐. 자, 무는 애들은 다 뭐하는 애들이야? 탄광놀이. 탄광놀이가 배드, 나쁜 놈들. 나쁜 놈들이. 자, 근데 이거보다 얘네가 누구보다 더 나빠? 아니, 미안해. 영어를 잘못 썼다. 배드의 비교급인 거지. 월스. 이번 주에 근데 완전 개망신나니까요. 제가 이벤트 한다고 보냈는데 이벤트를 2자를 써야 되는데 I자를 쓴대요. 그래서
아이벤트가 돼버린 거야, 아이벤트. 근데 맨 앞에 있던 여자애가 막 선생님 그거 아이자로 쓰셨던데 거기 15명이 있었는데 15명 앞에서 저한테 개망신. 고등학생. 말해드리기로 했는데 귀찮아가지고. 아니 얘기하죠. 전에도 간혹 실수하기 때문에. 근데 뭐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은 없다. 어디에 이벤트 이 아메리칸 이벤트. 있었어요? 카톡에서 뭐야? IVENT라고 써. 잘안 찍어서 모르겠어요. 관심이 없더라고요. 요번에는 심지어 그 전에는 뭐지? 애들이 그때 이벤트 처음에 이벤트 했을 때는 그거 되게 많이 해줬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어쩐지 애들 엄청 그때 많이 올랐어요. 그때는 막 스토리 엄청 많이 올랐는데 이번에는 아예 반응이 없어요. 아메리카노 따위에는 내 스토리를 팔지 않겠다 약간 그런가 봐. 근데 저기 엘리베이터는 아직도 10층에 황사들로 돼 있는데. 그 고쳐야 되는데 저기 뭐야 보내고 돈 보내고 해야 되는데 그거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테이프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관리 업체가 따로 있어요. 거기다 빨리 연락을 드리면 되는데 제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가지고. 돈도 줘야 돼요? 예, 그 수정하는 것도 다 돈이. 어. 사업하니까 아주 그냥 돈 나갈 일만 지금. 자, 거기 보세요. 그럼 봐봐. 당벼루라는 게 있어요. 당벼루가 뭐냐면 피부병이에요, 피부병. 자, 당벼루라는 피부병도 굉장히 안 좋은데, 배가인데 이거보다 더 심한 게 누구야? 이 무는 벌레들이 더 심하다는 거야. 이해되지? 자, 근데 이거 가지고는 이건 무슨 법이야? 비교법. 이건 우리가 비교법이라고 하는 거야, 비교법. 그 비교해가지고 무는 애들이 더 나쁘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여기 점층이 어디 있어? 점층이 되려면 점점 나빠져야 된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나쁜 게 뭐니? 18이에요, 18. 저도 예전에 수업할 때 18이가 뭐 그냥 나쁘다 이러고 수업을 했는데 이번에 제가 나 혼자 산다 보다가 18이가 등장을 했어요. 그 18이가 뭔지 아세요? 팔인데 되게 조그마한 팔이 있어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팔인데 번식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18이가 더 문제가 뭐냐면 18이가 실제로 그 속담에 14번이나 등장을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이 등장하냐고 저도 궁금해서 막 찾아봤는데 18이가 문제가 뭐냐면 알을 깝니다. 어디에다가? 음식물에다가 알을 까요. 근데 그게 알이 까지면 뭐가 나와? 구데기가 나옵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인 파리는 덩치가 크잖아.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파리의 사이즈가 이 정도 된다 그러면 파리를 잘못 그려. 파리가 날개. 잠자리. 유전다. 일반적인 파리 사이즈가 이 정도라면 18이가 요거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되게 조그맣습니다. 파리가 요만해요. 되게 조그만해요. 그러니까 알을 낳으면 구데기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요. 그래도 모르면서 먹으면 나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얘가 사람의 피부에다가 알을 낳는데요. 근데 그 구데기가 살을 파먹고 들어간대요.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생활을 한대요. 기생하는. 그래서 기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병이 있어요. 승저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실제로 아프리카에는 그 알죠? 파리가 너무 많잖아. 파리가 애들 막 문화에다가 여기다 알을 낳아가지고 그 구데기가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 막 병이 생기고 그런데. 그러니까 차라리 무는 게 낫지 무는 것보다 18이 더 심각해. 근데 번식 속도가 너무 빠르고 너무 작으니까 엄청난 피해를 더 주는 게 18이라는 벌레래요. 이름 다 하면. 그러니까요. 아주 기생충 중에서도 최악의 기생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법이야? 이거는 워스트죠, 워스트. 이해돼요? 철저 안 틀렸나 모르겠네. 자, 이거 무슨 법이야? 점층법. 이해되죠?
요게 쉬파리가 특히 여름에 쉬파리는 최악이에요. 번식도 어마어마하고 병도 어마어마한 병을 많이 일으킨다. 쉬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렇게 쓰였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작품은 비교, 열거, 과장, 점층 같은 표현이 다 들어가 있고 다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 중에 음성 상징어 같은 게 좀 안 쓰였다. 대신에 여기 중요한 게 비교와 점층이 쓰였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됐죠? 이거 챙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